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사례로 제가 베네치아를 들었는데요. 이때 7세기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쯤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마가 망했기 때문에 그 아주 센 게르만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무자비한 거 아시죠?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노예를 끌고 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들은 노예 평생 그렇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이민족이 말을 달릴 수 없는 늪지대까지 도망간 거예요. 늪지대까지. 그래서 늪에서 사는 거예요. 늪에서 송도 뭐 새만도 뭐 지퍽지퍽 빠지는데 이런 데까지 가서 제가 여기서 감동을 했던 것은 뭐냐, 늪에서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갱목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한전도 아닌 그때 기술로 10개 받고 100개 받고 1000개 받고 10,000개 받고 10만 개 받고 10만 개를 10번 받고 100만 개 받고 1000년 동안 박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번영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화정을 만들 때 한 사람의 지혜로 살기에는 너무 위태해. 한 사람에게 다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집단지성으로 공화제로 선거로 뽑아가지고 물려주지 않아요. 르네상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싱가포르 여러분들 청년시대는 10개국을 꼭 가시길 바라고요. 30이 되기 전까지 10개 나라를 내가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 말한 그 아저씨 생각을 하면서 실개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싱가포르라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가 늪이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100년 전에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는데 예산이 안 나와. 예산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이 청년 이광유가 어떻게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이 늪지대에서 근대국가, 현대국가를 만들면서 살아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이 모델이 베네치아입니다. 두바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시 생존과 번영에 영감을 주는 것이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성마르코스 성당,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기에 사도마차, 뭐 전쟁자 갖고 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은 이 사람들이 기필코 살려고 했던, 기필코 자기 자손을 보존하려고 했던, 자기의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려고 했던 그 눈물겨운, 피눈물겨운, 그러면서도 해상 제국을 만들어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됐던 이 번영의 전략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사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사는 전략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제가 도시는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쓸 때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용기냐, 세상의 주인은 실존적인 존재, 자각의 주체인데 한국에는 병이 있어요. 이 얘기하자면 좀 도올 김용옥 선생님처럼 길어져. 쉽게 말하면 우리 선조들께 감사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를 소중하라고 생각했어요. 베네치아처럼 작지만 이걸 통해서 세상의 중심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공자님 또 주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실 분이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신채호. 아와 피와의 투쟁을 통해서 나를 발현하는 과정이지. 그죠? 역사라는 것은 신채호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역사를 1000년, 2000년, 3000년으로 올려버렸어요. 그 일제시대 때.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보면 일본이 일부 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역사를 시온으로 올려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훨씬 더 원류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관점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주류 사학에서 신채호 선생님 보고 저분이 사학을 했느냐, 전통 주류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용기를 주신 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학교 다니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뭐 컴퓨터 공학을 학원도 아니에요. 또 맨 위에 있는 안도 다가오 이 승효상 건물에서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단순하지 않아. 복합적이고 기능이 중첩되어 있고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 너무 단순하면 참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 건물이. 근데 안도 다다오라는 세계적인 거장이 건축가는 안 나왔다는 거야. 권투 선수 출신이야.
이 사람이. 예? 커튼 저 외에 있는 할머니 계시죠? 제이제이 봅스키.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아주 영향을 미친 큰 사상가로 꼽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대학을 안 다니시고 대학 신문사에서 견수로 갔다가 관찰한 걸 글 쓰고 글 쓴 걸 기록하고 기록한 걸 다시 편집하고 미국의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부터 해서 많이 책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르꼬르비지에 아파트를 만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은 거야. 도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견해를. 실존적 인식이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의 거장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도시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도시에 다 산다는 거야. 점점 도시에 사네요. 점점. 그래서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 그것도 대도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지금 대전이 150만 도시, 서울이 950에서 1000만이라고 보고 여러분 중국의 1000만급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일본도 1000만급 도시가 어디 봅시다. 도쿄, 오사카, 그 다음에 나고야, 교토까지 포함해서 1000만이니까 한 5개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서울, 경기 이렇게 있죠. 중국은 13개가 있어요. 13개가. 그 다음에 800만급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 수준이 어떤지 아시죠? IT. 지금 우리가 미국 쪽 소식만 들어서 그런데 IT 1등이에요. 무인자동차 1등. 그죠? 세계에서 박사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여러분들의 운명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일자리를 그 친구들하고 경쟁합니까?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에 필살기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하고 한번 붙어줘야 되는 거지. 붙어줘야 돼. 왜냐? 실존의 주체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창작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공연 예술도 세계로 붙어줘야 돼. 근데 수도권 대학이 우리의 협조자면서 경쟁자인 것처럼 중국에 어떻게 서울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다? 13개 더하기 40더하면 53개나 있다. 이 어마무시한 현실을 위해서 방학 때 꼭 한번 그 인천에서 배를 타거나 평택에서 배를 타고 40만 원이면 가요. 배 타고 가면 꼭 비행기 탈 거 뭐 있어? 타고 와서 칭다오, 베이징, 샹하이, 선전, 광저우 1000만급 도시를 한번 이 아저씨처럼 여행해보세요. 현 시점에서 버스 타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가보시면 이 규모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나? 적어도 이 친구들하고 100년 동안 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야. 이 1대1로 상의 아세안, 그 다음에 이 동북아, 북방 이쪽에 이런 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 치열한 정신을 가진 도시들이 출현하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네. 1000만급 도시들이 6개, 7개, 8개. 이 사람들 우리는 구구단인데 이 사람들 몇 단 하실 줄 아시죠? 제가 인도에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지붕이 없어. 지붕을 얹힐 만한 이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벽에다가 달력 같은 걸 해서 달력인가 봤더니 19단 표예요. 그래서 19단을 계속 하는 사람의 IT와 구구단으로 장착해 있는 IT의 범위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수학의 천재들이 인도에 많이 난다고 합니다.